안녕하세요. 리터닝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용호 원장입니다. 눈꼬리 처짐으로 인해서 우울한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꼬리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눈꼬리 처짐이 생기는 이유는 눈꼬리가 처지는 이유를 해박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눈썹을 올리는 근육인 이마 근육인 전두근이 있고 눈썹을 내리는 근육에는 미간 근육과 눈둘레 근육이 있습니다. 미간 근육 부분은 이제 전두근과 함께 밸런스를 이루면서 전두근이 좀 더 센 경우에는 눈썹이 올라가기도 하고 미간 근육이 세진 경우에는 이제 눈썹이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보통 노화가 진행되면은 좀 내려가는 방향이 좀 더 세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깥쪽이 문제인데요. 바깥쪽은 눈 둘레근에 의해서 떨어지려는 힘이 강한데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바깥쪽은 올리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깥쪽 부분은 내리는 근육만 있고 올리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꼬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꼬리 리프팅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과연 눈꼬리 리프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나의 눈 처짐이 정말 눈꼬리가 진짜로 처져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부 처짐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원고 경상이 완만하게 내려간 진성 눈꼬리 처짐인 경우에는 눈꼬리 리프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고, 반면 눈꼬리 위치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데 위에 눈꺼풀 처짐에 의해서 처진 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가성 눈꼬리 처짐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꼬리 리프팅만으로는 만족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눈꼬리 리프팅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는 오히려 바깥쪽 피부 처짐이 더 심해 보이거나 찝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분절개 쌍꺼풀을 통해서 바깥쪽 피부 처짐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진 양이 많은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피부 처짐을 개선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눈썹 하수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이마 거상과 눈꼬리 리프팅을 함께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눈꼬리 리프팅 실패하는 이유? 통상 보통 눈꼬리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뼈 안화라는 공간에 골막에다가 이제 고정하는 테크닉을 하는데 이제 만진 상태에서 눈을 좀 감아봐도 알겠지만 고정한 상태에서 눈만 좀 감으려고 해도 다시 원상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중력까지 받기 때문에 올려놓은 눈꼬리는 다시 내려가려는 힘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리터닝 성형외과에서는 고정점 위치를 이 단단한 측두 근막으로 잡고 안검판을 당겨서 어떻게 보면 좀 영구적으로 유지기간이 길게 하는 수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중요한데 재료로는 좀 고무 같은 탄력이 있는 이용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중력을 받는다거나 표정을 쓸 때 비교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효과 때문에 유지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눈꼬리 리프팅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저도 이 부분은 디자인할 때 제일 환자분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눈꼬리의 최종적인 위치를 잡으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환자의 고정점 위치를 옮기면서 이제 눈꼬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도에서 20도 사이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꼬리가 많이 높지 않고 10도에서 13도 내외로 해서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뒤트임 효과를 좀 주는 식으로 가로 길이 연장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보통 12도에서 15도 사이로 보통 선호도에 따라서 눈꼬리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더 높은 팍 사이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꼬리 리프팅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터닝 성형외과 김용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